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메인 MC 김득희입니다. 백년나무도 묘목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바쁘다고 밤늘 허리에 실개랴?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등등 우리나라에는 급할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벌써 2023년도 9월이네요. 올해도 4분의 3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뭘 하지? 시간이 별로 없어. 라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전진하는 멋진 날 되세요. 네, 황구영의 나는 문제없어 듣고 천충사랑인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롭지 그거 현실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짧은 하루에 몇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천중사랑인 방송에 오신 출연진 소개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조 MC 김유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벌써 우리 추석 연휴가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10월 3일입니다. 네, 선생님, 추석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아주 잘 보내고 왔고요. 또 병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명절에도 근무를 해서 너무 피곤하네요. 그러시구나. 피곤하죠. 네, 네. 연휴 끝에 더 피곤하게 느껴져요. 사실은. 맞아요. 내일 학교 갈 거 생각하고 회사 갈 거 생각하면 어찌나 피곤한지. 그리고 이 연휴가 왜 이렇게 짧게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길게 이번에는 진짜 그냥 길게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휴가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 잘하네요. 우리 녹음 방송인데, 그죠? 네, 네. 그 추석 연휴나 우리가 이렇게 긴 연휴를 보내고 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연휴가 지나면 우리가 좀 힘든 게 있어요. 스트레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연휴 후유증이라고 하는 걸 겪게 돼요, 사람이. 네, 근데 선생님도 그런 거 많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월요일 날 출근을 하거나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힘든지 주말을 잘 쉬었는데도 힘든 것처럼. 네. 그리고 연휴를 한 2, 3일 정도나 3, 4일 정도 이렇게 보내고 났을 때는 더 심한 경우가 많고 또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이제 이틀 쉬잖아요. 그럼 금, 토, 일, 3일을 달리거든요. 불금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다음날 월요일 날이 다가오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막 이래요. 그럴 땐 사실 우리가 가벼운 운동을 해주거나 아니면 술자리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대요. 일요일 날은. 네, 그리고 수면 패턴이 지금 좀 많이 사람들 만나고 늦게 자고 막 이렇게 놀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잠자리에 들고 기상시간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저희가 오늘은 추석을 이렇게 연휴를 잘 보내고 오셔가지고 많이 힘들지 않고 행복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뭔가 숙제를 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어르신들도 다 보고 왔고 뭐 했구나, 나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꽁꽁 남아있는 스트레스들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이렇게 묻어있는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려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은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푸는 법, 그리고 스트레스 줄이는 법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뭔지 혹시 선생님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받는지.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은연중에 대화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는단 말이 있듯이 그냥 은연중에 대화에서도 기분이 상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장시간 또 밀린 집안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직장을 다니는 전업주부다 보니까 쌓여있는 집안일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때문에 피곤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다가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언어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많아요. 입으로도 표현을 하지만 얼굴 표정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얼굴 표정, 몸짓 이런 걸로도 하지만 문자나 아니면 음성을 남기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의 언어 표현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굉장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모티콘 아세요? 이모티콘에서 막 활짝 웃고 고마워하고 막 하트 날려주면 기분이 막 뭐 녹듯이 녹거든요. 기분이 그렇구나. 쌓여있던 것도. 네. 근데 막 짜증내는 거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내면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작은 거에서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은 이렇게 물론 동물들도 이렇게 화내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꽃도 식물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더 많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지만 신체적 자극에 의한 스트레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자극이 오잖아요. 이렇게 네. 공간이 좁아지면서 그런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심신에 근데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변화가 와요.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어깨 근육이 많이 뭉치고요. 네. 그다음에 허리가 좀 많이 묵직하게 아프고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좀 많이 움직이고 하면 종아리가 땅땅하게 굳어요. 굳는다고 하죠. 굳는 것보다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모든 게 멈추죠. 우리가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막 이렇게 하면서 신경 자극이 있다 그러는데 그 교감신경이 항진됐다, 뭐 부교감신경이 황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신경이 자극을 받거든요. 네. 신경 자극을 받게 되면 호흡곤란이 와요. 사람이 숨을 혹시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호흡이 안 쉬어지는 거 혹시 아세요? 저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숨을 꼴딱꼴딱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있으면은 숨을 잘 스스로가 안 쉬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숨을 안 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자 보면은 내가 그 뭔가 풀리고 나면 한숨 쉬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내가 지금 안 쉬고 있다 갑자기 쉬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몰아쉬는 숨이구나. 네, 그래서 힘들어서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숨을 적게 쉬고,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안정이 되면은 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숨이 쉬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몸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호흡도 조금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열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동공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빨개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무슨 병이 있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스트레스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갔다 왔더니 네. 스트레스예요. 네, 뭐 맞아. 하면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예. 나는 아파 죽겠는데 뭔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는 원인을 얘기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스트레스가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시력 저하도 와요. 예, 눈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힘들어가지고 눈이 시력이 이제 안 좋아지거나 감소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금방 스트레스는 근육이 뭉친다 그랬잖아요. 네. 눈 근육도 뭉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눈 주위를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눈을 꾹 눌렀다 떼고 이렇게 눈도 마사지를 해주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마사지를 해준다, 풀어준다 했을 때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거는 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눈 주변도 찜질이라면 너무 뜨겁게 하시면 큰일 나시고요. 네. 살짝 이렇게 따뜻하게 찜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손을 비벼가지고 눈에다 살짝 얹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눈으로 가는 게 이렇게 이제 신경이나 뭐나 근육이 목 뒤에 좀 많이 있으니까 목도 좀 풀어주시고 하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먼저 스트레스 푸는 거를 먼저 말씀드렸네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많이 받았을 때는 이런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스트레스가 사실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만병의 근원. 네. 그건 많이 들어봤죠. 네, 심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 해소가 안 된대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 합병이 스트레스 원인이 아닐까요?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화병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왜 화병에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거북이의 빙고 듣고 와서 화병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열심히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아싸 또 왔다. 얻을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입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느끼면서 매일매일 미뤄가고 그래서 해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곳에 단 한 번도 못 가는 이 청춘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알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랄랄랄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이해할 수 없다면 즐겨봐요 힘들다 불평하지만 말고 사는 게 고생이라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독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기분 좋았었나 노래 한곡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화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고 했었는데요. 네. 그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는 그 유일한 병, 화병이라고 얘기를 아까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화병이 왜 걸리는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많이 궁금하죠. 화병을 유발하는 상황을 9개로 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배우자. 대개 남편과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을 첫 번째로 꼽네요. 네. 그리고 과한 업무와 스트레스, 그렇죠. 자녀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성격 문제, 시험 낙방, 그건 아주 클 것 같네요. 네, 자신의 오랜 지병, 아, 그리고 가족, 친구, 친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아, 이것도 굉장히 큰데. 그것도 크네요. 굉장히 네. 큰데요. 예. 그다음에 금전 관계에서 재산상의 손실, 맞아요. 고생, 네. 사업 실패. 맞아요. 아 이거 정말 크네요. 다 큰데요. 이게 뭐 화병을 뭐 안 일으킬 수가 없는 것들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듣기만 해도 화병이 나는데요. 지금 네. 제가 화병이 나면 성질이 나가지고 진짜 힘들어져서 저는 그냥 참고 가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진짜 화난 거예요. 저는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네. 여러분이 제가 조용하고 말이 없고 그러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아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쟤 지금 죽을 듯이 힘들구나. 그래서 네. 말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죠. 말하는 게 싫죠. 그때는 네. 누구랑 대화하고 싶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좀 가다듬어 줘야지만 다시 말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7번째, 정보의 홍수. 너무 많은 걸 접하게 되면 힘든가 봐요. 그리고 교통체증. 힘들죠. 정치에 대한 불만족.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사람들이 네. 막 잠도 안 자고 선거 보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그렇죠. 특정 감정이 과도한 정서 장애. 막 그런 이제 집착하고 막 이러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막 이게 뭐 의처증, 의부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편집증 뭐 이런 거나 뭐 뭔가에 막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고 정서의 급격한 변화 네. 이런 것도 힘들고 날마다 치솟는 집값, 네. 그것도 집세, 물가 등으로 인한 낭패감과 불안감. 예. 이게 지금 화병을 유발하는 그 좀 많은 그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나에 대한 문제보다 상대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내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화병을 유발하는 거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본인에 대한 거는 오랜 지병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전부 다 나머지는 외부에서 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화병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인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남편, 자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남편이랑 가족들이 참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남편이나 자녀들의 문제를 누구한테 가서 털어놓기도 힘들기 때문에 속으로 삭히다 보니까 화병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배우자와의 관계나 아니면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잘 못 됐을 경우에 굉장히 많이 신경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적인 문제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사람이 살면서 성격이 좀 많이 이렇게 변화가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군요. 그런데 연인 관계 아니면 부부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 성격이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우울해지거나 몸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화병을 이렇게 유발을 해서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는데, 화병은 또 어떤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살면서 화를 제때 표현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네. 억지로 참으며 누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마음속에 우라가 쌓이게 된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우라가 쌓이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라를 누르다 보면 내 속에 열이 피어올라, 몸이 뜨거워지는 거 느낌 아시는지 네네네. 모르는데 몸이 열이 나요. 훅 몸에 올라오는 몸 거죠. 안에 열이 네. 나요. 그러니까 네네. 열병처럼 이렇게 열이 오르는데,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을 해치는, 그래서 화병으로 이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뜨거운 뭉치가 치밀어 오르는 증세, 이거는 이제 진짜 화병 걸리신 분들이 이제 이게 나타나는데, 뭔가 차오르는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그 매핵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목에 뭐가 걸린 듯한 느낌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뛰쳐나가고 싶은 증상이 보이기도 한대요. 화병에 걸리면. 네. 그리고 늘 참고 사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에요, 이건.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쟤는 화병 안 걸려. 왜냐면 할 거 다 하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거든. 막 이런 그러니까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어떻게 화병이 나겠어요. 맞아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또 남한테 남한테 보이는 게 좀 많이 중요한 사람한테는 더 화병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화병의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이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우리가 3가지 이상이 되면은 화병이 네. 지금 초기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불러 첫 말씀해 주세요. 번째부터 15가지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네. 봐주세요. 첫 번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하다. 두 번째,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든다. 세 번째, 열이 나거나 얼굴에 열이 나거나 가슴에 뭔가 솟아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네 번째, 목이나 명체에 뭔가 뭉친 것 같다. 체한 듯한 느낌이죠. 네. 다섯 번째, 억울하고 분한 느낌이 든다. 네. 여섯 번째,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민다. 예. 일곱 번째, 가슴이 두근거린다. 네. 여덟 번째, 잠을 못 이루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네. 아홉 번째,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자주 느낀다. 네. 열 번째, 입이 마르거나 네. 목이 자주 마른다. 네. 11번째, 식욕이 잘 생기지 않는다. 네. 12번째,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고 쉽게 놀라는 증상이 있다. 네. 13번째, 잡생각이 자꾸 든다. 네. 14번째, 다 이제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다 따라오고 있어요. 네, 삶이 허무하고 네. 우울하게 느껴진다. 15번째, 한숨이 자주 나온다. 이 중에 3가지 이상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정말 아직 화병에 걸리지 않았나 봐요. 15개 중에 딱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시구나. 이제 네. 약하게는 있겠지만 이렇게 심하진 않으실 네, 거고. 그렇죠.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상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전 초기 증상은 살짝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우리가 이제 화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화병이 났을 때는 사실 이게 정신적 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들면 또 모두 병든다고 하죠. 욕체요. 예, 몸이 병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병이 만성화되면 우울증, 불면증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는 경우, 나는 잠이 잘 안 와, 입도 바싹바싹 말라, 이거는 화병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화병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게는 가지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게, 서로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중하는 사회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부부간에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화병이 생기죠. 그럴 때는 첫 번째, 제일 편하게 무시해라, 이런 것도 아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명절에는 그거 있잖아요. 그냥
것도 필요하다. 강하게 가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이 화를 풀었을 때 그거를 다 받으면 안 돼요. 네. 그 사람이 뭐 10개를 얘기하는데 그게 다 내 잘못이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 너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버려야 돼요. 들으면서. 비워버리는 거죠.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라고 하면서 예. 이미 내가 알았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이렇게 털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때 대화를 하지 말고 그때는 듣고 그 네. 좀 전처럼 마음속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고 편안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까 그렇게 좀 그 얘기는 맞아. 틀리진 않아. 근데 내 입장도 있고 좀 말을 예쁘게 해주면 좋겠어. 좀 더 그 목소리 톤이 당신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데 그 목소리 톤 때문에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지거나 힘들어지거든? 라고 하면서 조근조근 화가 났을 때 더 조근조근 얘기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분노를 이렇게 오래 품고 있다 보면 뭐가 우리가 뒷목을 잡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요. 스트레스 받으면 뒷목 잡잖아요. 혈압도 오르죠. 네, 혈압이 많이 오른대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기는 게 그거고 네. 그러면 고혈압약 계속 먹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풍 같은 게 또 와서 심혈관계 증상이 안 좋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풍도 오겠지만 뭐 신경경색도 오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신체 자율신경에 나쁜 영향을 줘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게 돼요. 그럼 신경이 굳어지, 신경이 딱딱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병이 죽을 병을 야기하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엔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게 강하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혜은이의 열정 듣고 와서 또 재밌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웠어.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들판에 서서 나는 울었어. 외로웠어.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물 보마는 파라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웠어.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듣고 왔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아낀다면 화병이 생기겠습니까? 이 그렇죠. 노래처럼 이렇게 서로 아끼면서 정열적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화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이제 화병에 이렇게 걸렸으면은 이 화병이 어디를 자극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 화병에 걸리면은 심장에 무리를 굉장히 많이 줘요. 네. 심장에 무리를 많이 줘서 우리가 가슴 두근거림 아까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가슴 두근거림이 막 생기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장에 열이 나면은 그 정신 활동에도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우울해지고 불안감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화병에 막 걸린 사람들은 갑자기 짜증도 나고 우울하기도 해서 울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내 멋대로 하거나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많이 생기게 하는데 화병이 4가지 단계로 또 이제 나눠진대요. 충격기,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첫 시점. 그때 충격기래요. 네. 배신감, 증오심이 네. 강하고 격한 분노를 느끼는 상태를 말한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라든지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떨어진 거야?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지. 뭔가 나한테 외부적인 자극이에요. 충격은. 네. 그다음에 갈등기.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격한 분노의 감정은 가라앉고 네.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고민을 하는 시기죠. 이제 활은 참아서 눌러놓고 이제 열불은 나지만 꺼놓고 살짝.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지?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좀 심해질 때가 갈등기. 네. 그다음에 3번째 체념기. 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내가 이제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 하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네. 그 대신에 좀 사람이 멍해지죠. 그럴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좀 우울한 증상도 살짝 보이면서 나 모르겠어. 나 힘들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가지면 알아야 되죠. 갈등기에서 제대로 풀어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상기. 화를 쌓고 억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체 이곳저곳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해요. 혹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다가 나중에 큰 병으로 간 암이 걸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주변에도 굉장히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무슨 어려운 일, 뭐 소송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무슨 뭐 가족끼리 큰 싸움을 했다거나 이렇게 문제가 돼서 했을 경우에도 나중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부부간에 안 좋아서 뭐 바람을 피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래도 이런 경우도 우울증이 오고 뭐 갑상선도 암에 안 좋아지고 걸리고 막 그런 거 많이 뭐 봤던 이런 게 것 많이 같아요.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화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심장에 막 열이 나고 힘들어지는데 이걸 잘 풀어야 돼요. 잘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많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해도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풀어야 된다. 근데 이 그러니까요. 푸는 방법이 선생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여자들은 말하는 걸 좋아해서 대화로도 많이 풀 것 같고.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말로 풀면은 그게 정말 좋네요. 제일 네네. 좋아요. 대화를 네. 풀고 그다음에 산책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동, 땀 흘리고 운동하고. 맞아요. 그것도 예. 좋죠. 네. 근데 화병에는 진짜 이야기하거나 말을 하고 그다음 노래를 부르거나 해서 몸에 있는 거를 좀 풀어내는 거. 심장이 이제 막히고 답답하고 아까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는 말을 계속 하면 호흡이 되고 그다음에 네. 노래를 부르면 또 깊은 호흡을 갈 수 있어서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꼭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매우는 거 많이 먹죠. 맞아요. 매운 거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푸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열심히 네. 먹고 있죠.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땀을 흘리면서 또 스트레스를 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 솔직히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이게 저기 뭐
간에 좀 간을 좀 눌러주는 게 매운맛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운 걸 먹으면은 좀 가라앉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매우면서. 근데 이게 또 이제 안 좋은 점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막 매운 거 너무 먹으면 설사한다.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걸로 푸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청양고추 정도. 정말 매운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단 거, 짠 거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엄청 먹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네네. 크림도 먹고 단 거를 많이 드시고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막 이렇게 많이 먹는데 그것도 좀 푸는 거에 또 방법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술이나 담배로 푸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먹는 걸 달고 맛있는 걸 먹고 푸는 게 좀 더 나은데 직장인들은 그 흡연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죠. 남자분들. 네.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담배를 피고 나면 좀 안정, 릴렉스하게 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것보단 그래도 이제 조금 먹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 그런 것도 술을 있을 것 마시는 같아요. 것보다 이렇게 네. 하는데 건강에 좋은 걸로. 네, 맞아요. 좋은 걸로 잘 찾아서 네. 막 정말 살찌는 거 말고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좀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음주가 제일 안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간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술을 계속 마시는 사람을 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간경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간이 좀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원인은 좀 멀리하는 게 좀 멀리 두는 게 낫다. 그런 건 좀 생각을 좀 그만하거나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계속 화가 나요. 조금 전에 싸워서 예를 들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친구가 나쁜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걔가 계속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네. 내가 더 나쁜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하나밖에 안 들었는데 나는 10번을 얘기해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했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10번, 20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그래도 그렇죠. 안 풀려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춰 라든지 스탑이라고 외워줘야 돼요. 아. 그래서 멈춰. 그만해.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만해. 예.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숫자를 세주면서 나를 멈춰야 돼. 내 이 생각을, 이 미운 감정, 화나는 감정을 멈춰주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칼날이 되고 비수가 돼서 그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작게 받았는데 크게 주고 또 아이들한테서도 화가 났을 때 애는 진짜 몇 개 안 했는데 내가 주는 것만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 아시죠? 작게 네. 주고 엄청 크게 하는 것처럼 내가 강한 사람이야. 내가 엄마니까 강하잖아요. 내가 아빠니까 강한데 불구하고 아이의 작은 잘못에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분이 그렇죠. 풀릴 때까지 네네. 가니까.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만해, 멈춰라고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하고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참을인 자가 세 개면 어떤 걸 면한다고 했죠? 살인도 이런다 그러죠. 맞아요. 네. 그 생각을 자꾸 되뇌면 사람이 화나는 걸 좀 참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잘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그 조명선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듣고 와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 또 이렇게 스트레스에 좋은 혈자리 이런 것도 좀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만 피난살이 성능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피난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끊지 못할 순정 때문에 기차 떠나기매여 선이 높이 오는구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을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그려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고향이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 더 봄 소식을 전해주소서 몸부림치는 몸을 뿌리치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감사합니다. 네, 노래 너무 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화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화병에 걸리면 심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심장에 영향을 줘서 우라가 쌓이면 모든 장기로 이 분노 에너지를 심장에서 보내준대요. 그래서 오장육부는 하나로 연결. 이건 한의학적인 이게 이제 이야기인데요. 네. 오장육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몸이 하나죠, 뭐 전체가. 네. 따로 분리된 것 같아도 팔다리가 따로 있는 것 같아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장기 하나만 공격을 받아도 차례로 다른 장기들도 영향을 받아서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화병을 빠르게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열된 심장을 빨리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바로 잡아서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이렇게 치료나 이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가 푸는 방법이 어떤 거 있을까요? 글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사책도 하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선생님이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 우선 먼저 이제 힘들면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호흡법을 해주는 게 참 좋아요. 네. 그래서 그 호흡이 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네. 이 호흡이 바뀌면은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영향, 염증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염증이 네. 많이 생기는데 염증이 생기면 암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을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호흡을 잘하게 되면 이 몸에 있는 나쁜 게 잘 빠져나가면서 그 순환이 잘 돼가지고 그런 것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호흡도 잘하고 숨을 깊이 저번에 5-4 호흡법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5번을 세는 동안에 숨을 들이마셔요. 이거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근데 첫 번째에서는 5-4 호흡법으로 가지 말고 3-4 호흡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참고 하나, 둘, 셋 내뱉고 하나, 둘, 셋 참고 이렇게 3-4 호흡법을 하시다가 네. 내가 좀 잘하는 것 같다. 좀 난 늘었어. 그러면 4-4 호흡법으로 갔다가 이제 네. 목표는 5-4 호흡법으로 가시면 돼요.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목소리도 잘 나오고 방송할 때 호흡이 끊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네. 노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상이 좋아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게 우리 그 절에서 부처님이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명상. 네.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자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우선 당장 스트레스를 좀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큰 병으로 가기 전에.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져야 돼요. 나는 수고했어. 그래 네. 너 힘들어. 조금만 참자.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아까 착한 사람이 병에 걸리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군요. 자기 주장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러게요.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피치를 같은 걸 배워서 자기 표현을 좀 하게끔 가르쳤던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정중한 말투로 내 감정이나 의견을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지 되거든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배우러 다녀도 좋지만 그럴 방법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럴 땐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네. 거울을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볼 수 있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얼굴 표정이나 말투나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 얼굴 표정을 막 화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비난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 말을 다 표현하고 있는지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향도 좋다고 아로마 오일 등도 좋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취미를 갖는 게 참 좋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산책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운동, 내가 이제 좋아하는 스트레칭이나 뭐 스트레스 푸는 운동이 있으면 정말 좋죠. 네. 한번 뛰고 나면 스트레스가 좀 풀어지는데 운동을 많이 하면 저번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에게 좀 맞는 게임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대요. 그리고 네. 이제 컴퓨터 게임이나 독서, 그 다음에 먹는 걸로 좀 풀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지금 또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혈자리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슴에 스트레스 쌓이면 우리가 어디를 두들긴다 그랬어요? 가슴을 명치요. 예, 명치 위에 갈비뼈 위에. 네, 있는, 맞아요. 명치 저 위에 가슴과 가슴 사이 정도라고 네, 보시면 네, 네. 돼요. 거기를 우리가 이렇게 두들겨야지 답답한 게 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전중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만져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굉장히 아파요. 네. 굉장히 아프고 아, 옆으로 정말 아픈데요. 살짝 이렇게 뼈를 밀어보세요. 그래서 가슴을 양편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보시면 더 아픈 데가 있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은 화병이 안 걸리고 푸는 스타일인 거고요. 아, 전 여기가- 너무 많이 아프네요 지금.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 쌓아놓고 사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병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푸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푼다 그러면 손가락이 우리가 몇 개예요? 5개잖아요. 근데 4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뼈 사이를 살짝 이렇게 만져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지압이니까 세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풀려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손바닥을 저번에 마사지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손바닥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온몸에 땀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손에 땀이 먼저 나기 시작하다가 얼굴, 전신 이렇게 막 이렇게 번져가거든요. 근데 손에 땀이 난다고 생각하면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손을 자꾸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손바닥 중에서 눌러서 좀 아픈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눌러서 아픈 데가 화병이 났을 때 좀 더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검지와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사이가 저 좋은 혈자리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심장에 영향을 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손바닥 전체를 아픈 데를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귀 뒤에 있는 혈자리가 굉장히 좋은 혈자리예요. 거기가 예풍이라고 하거든요. 예. 풍을 예방하는 자리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이 안 좋아지면 뭐가 온다 그랬죠? 중풍이요. 중풍이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혈압도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데가 예풍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귀 뒤를 꾹 눌러주시는 거, 마사지를 꼭 해주시면 잠도 잘 오고 화도 풀리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배우고 3가지, 여기 전중열과 예풍열 그리고 손바닥만 잘 다스려도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선생님 좋은 소식 하나 전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에도 FM 방송국이 있어요. 2023년 9월 13일 정책기자단 윤혜숙 님이 저희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나왔네요. 정말 저희 천충사랑인이 아주 출세했는데요. 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기자분이 저희 방송하실 때 옆에 앉으셔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또 참여도 하시고 또 노래도 신청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그분이 또 다음에 시간 되시면 와주신다고 했어서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같이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동체 라디오 신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FM 우리가 채널을 받아가지고 방송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 방송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그 광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많이 도움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진짜 뭐 다른 분들 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희한테 이렇게 기사를 써 주신다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더 정진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저희는 같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서 그 분들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말씀했던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우리 김기순 선생님의 얘기를 너무 재밌게 또 기자 뉴스에도 많이 적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하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니까 함께하는 방송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 가득히 가지고 우리 방송 이제 조항조님의 고맙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기회에 방송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정책기자단 윤혜숙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